안녕하세요. 레서뽕입니다. 오늘은 한의사 선생님을 모셔봤습니다. 몸무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재작년에 47kg에서 53kg대에서 경기를 했어요. 근데 올해는 68kg입니다. 20kg이 불어난 거죠. 작년 말부터 3, 4개월 사이에는 그중 10kg 불었습니다. 급격하게요. 지금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체중이 불어나니 옷을 모두 새로 준비해야 된다는 불편함이 있고 스텝이 무겁다는 단점이 있어요. 제가 원래 외모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아서 상관없는데 그냥 서 있는데 자꾸 배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여서 기왕이면 좀 날렵해 보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주로 바디 디스포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한의사 슈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트위터에서 보통 의식의 흐름대로 연애 전시를 하고 있는 슈입니다. 기계고요. 레석봉님이 한의 특집을 해보자고 제안을 해주셔서 나왔는데, 제가 아는 분들이 꽤 많은데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무도 안 나왔을 때 얼른 이야기하고 가려고요. 네, 도망. 그게 더 좋습니다. 네. 먼저 디스포리아에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네. 제가 처음에 바디 디스포리아에 관련된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젠더 디스포리아를 먼저 떠올렸어요. 이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다고 레서포님한테도 말씀드렸더니, 젠더 디스포리아가 먼저 생각난다 얘기해 주시고, 혹시 몰라서 네이땡 검색에 해봤는데도 젠더 디스포리아가 가장 먼저 나오더라고요. 젠더 음, 디스포리아는 디스포리아의 일종으로 지정 성별의 성이나 성 역할에 대한 불쾌감인데요. 이것은 지정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라고 알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트랜스젠더 분들께서도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죠. 과거에는 DSM이라는 그런 정신의학회에서 내놓는 이 매뉴얼 같은 데서 성정체성 장애라고 진단을 했었어요. 2013년부터 DSM-5로 개정이 되면서 이를 성별 불쾌감으로 재분류하였고요. 이거는 디스포리아에 대한 의학적 이해가 발전된 것을 반영하고 장애라는 단어에서 오는 낙인 효과를 없애고자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DSM-5에서는 미국 정신의학계에서 출간하는 건데요. 젠더 비관행과 젠더 디스포리아는 다른 것임을 밝히고 이렇게 발표했다고 합니다. 젠더 비관행은 그 자체로 정신장애가 아니다. 또한 젠더 디스포리아를 규정하는 핵심은 지정 성별과 자신의 젠더 정체성의 불일치라는 조건에서 오는 이 조건 사이에서 임상적으로 중대한 고통을 겪는지가 중요하다고 하고요. 디스포리아라는 거는 일치하지 않는 데서 오는 고통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젠더 디스포리아는 아니고 좀 더 넓은 범위, 좀 더 큰 범위의 디스포리아를 말하고 싶고요. 네, 디스포리아는 심신의 위화감이라고 이야기하고 나의 생김새가 싫어지는 모든 불쾌감, 모든 현상을 부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젠더 디스포리아는 디스포리아라는 개념의 일부분이에요. 오늘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젠더 디스포리아가 아니라는 거를 청자분들께서도 미리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디스포리아가 이제 포리아라는 게 말 자체가 이제 생김새, 외형이라는 데서 오는 거기 때문에 뭐 젠더도 될 수 있고 살찐 거, 머리카락, 뭐 이런 머리 색깔, 눈 색깔 이런 것들도 다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바디 디스포리아 중에서도 이제 피규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을 네, 좀 이 얘기를 하려고 기억을 좀 더듬어 봤는데, 네, 제 외모가 마음에 안 들었던 적은 어린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사실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주로 엄마였는데 그쵸? 엄마가 저는 거울을 보면 이게 못생겼다고 얘기할 만큼 못생겼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그냥 평범하다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쵸. 못생겼다고 하니까 정말 이것도 못생기고 저것도 못생기고 코도 납작하고 뭐 눈두덩이도 부어있고 막 이런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정말 네. 못생긴 것 같고 키 작고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사실 이후에 성인이 되고 나서는 제가 살이 좀 쪘을 때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한테 살 얘기를 할 때, 이럴 때 음, 좀 제가 제 몸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그런 적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감히 저한테 살쪘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저희 체육관 관장밖에 없거든요. 일단 요즘은 그렇게 이렇게 외모가 신경이 쓰이지는 않아요. 얘기를 하려고 주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를 오래 겪으면 굉장히 자존감에 악영향을 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 디스포리아라는 게 물론 이제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는 감정들도 물론 있겠지만 보통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체중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는 남이 하는 말, 남의 시선, 음, 남의 사회적인 관념 이런 것들도 많은 영향이 있어서 사실 디스포리아라고 하는 위화감도 사실 남이 심어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 주제인 것 같아요. 음, 그쵸. 음, 스스로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고, 남들이 내 몸이나 아니면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런 거. 그쵸. 네. 근데 이게 보면 실제로 비만한 분들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영향을 안 받는 분들은 크게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건강만 잘 챙기면 될 것 같은데, 심리적으로 맞아요.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게 맞을까요? 많은 분들이 이제 비만에 대한 공포가 있잖아요. 뭐, 그렇죠. 비만한 사람도 비만한 자신이 싫고, 비만하지 않은 사람도 비만한 사람을 보면, 혐오 같은 것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이거를 그냥 어떤 분들은 비만해서 밉다라고만 생각을 하지, 이거가 디스포리아까진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음, 저는 이것도 디스포리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음, 왜냐면 비만한 사람으로서 하는 말인데, 음, 네. 제가 살이 찌면 찔수록 제가 미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나랑 점점 점점 멀어지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디스포리아라고 안 말할 수가 없다라고 음, 생각을 해서 그 디스포리아라고 제가 부르기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게 그냥 비만 혐오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뭐 제 얘기를 하자면 전 어려서부터 꽤 비만이었거든요. 거의 우리 혈육이랑 먹을 거를 다툴 정도로 먹을 걸 좋아했기 때문에 음, 꽤 비만이었고 근데 이거는 아마 우리나라 기준에선 그럴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미국 기준으로서는 경도 비만이었을 것 같아요. 그냥 적당히 통통한 정도. 네, 그쵸. 음, 근데 통통한 정도에서 이제 고등학교가 넘어가면서 점점 뚱뚱해졌겠죠. 근데 음, 이제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인의 시선에도 관련이 있는 게 이게 어느 나라 기준이냐는 거예요. 사실 초등학교 때 입학한 뒤로 날씬했던 적이 없어요. 음, 날씬했던 적이 없고 그 있잖아요. 학교 막 3월이나 4월쯤에 갑자기 애들 막 줄 세워 놓고 막 체중 재고 키 재고 신체 검사. 맞아요. 신체 검사. 그때마다 진짜 학교를 안 가고 싶었어요. 아, 저는 그거 너무 잔인했다고 생각해요. 막 가슴 둘레도 재고, 배 둘레도 재고, 막 맞아요. 이러고, 키도 재고, 체중도 재는데, 너무 공개된 장소에서 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엄청 힘들었고요. 사춘기 때도 살이 많이 쪘었기 때문에 약간 밤에 잠들기 전에 뭔가 제가 살이 쪘다는 이유로 뭐 놀림이라든지 뭐 그런 걸 받았을 때 이게 내가 비만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서 뭔가 잠들기 전에 막 연필로 내 살을 막 그으면서 이만큼은 내일 아침에 사라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있고 불필요한 감정이잖아요. 근데 사춘기 때면 되게 예민한 시기인데, 뭐, 섭식장애 이런 거는 없었어요. 먹는 걸 너무 좋아해서 섭식장애는 없었어요. 아, 그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불편함은 없었고, 그냥 살만 좀 사라져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거네요.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는 있지만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막 먹는 거를 안 먹으려고 하거나 막 토하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음, 물론 폭식은 많이 했겠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그쵸. 네. 근데 폭식을 그냥 끊임없이 했죠. 그것도 섭식 장애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음. 보통 폭식증이라고 하면은 폭식한 다음에 가서
뭐 설사제라든지 아니면 뭐 구토제 같은 걸 먹고 토하는 거거나 이제 배설하는 것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음, 그렇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좀 그냥 '잘 먹었다. 스트레스도 먹는 걸로 풀었다.' 음, 그렇게 봐지는데 근데 이제 대학 가기 전에 좀 탈바꿈 하려고 다이어트도 많이 하고 그때 많이 하죠. 또 네. 그래서 그때도 제가 80 킬로가 넘었었는데 네. 거의 60 킬로 초반대까지 뺐었어요. 오, 네. 그러고 대학 졸업한 뒤에도 대학 졸업하고 좀 먹다 보니 한 60 킬로가 좀 넘었었는데 또 취업하려고 제 인생 몸무게인 56 킬로까지 빼본 적이 있었어요. 오, 네. 예. 그래서 다이어트에 대해선 누구보다 잘한다. 특히나 '많이 빼는 거는 많이 해 봤다.'라고 제가 스스로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게 디스포리아라는 생각이 드니까 음, '내가 왜 남의 시선을 위해서 살을 빼야 되지? 나는 왜 이런 살이 찌면은 불행하다고 생각을 하는 걸까?'라는 생각에 좀 맞서기 시작해 가지고 지금도 살이 꽤 많이 쪘는데요. 좀 미루고 있는 상 '체중 감량을 해야 된다.' 생각은 해요. 왜냐면 네. 이제 운동을 하려니까 무릎도 아프고 그쵸, 그쵸. 그 "체중 1 킬로가 무릎의 5 배, 6 배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좀 '체중 감량은 해야겠다.'라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또 운동을 하려고 하니 살을 빼야 되긴 하지만 '이게 나를 미워해서 빼는 걸까?'라는 고민은 계속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제가 이제 좀 이게 디스포리아라는 걸 인지했어요."라고 말을 해도 시시때때로 찾아와요. 아,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은 아닌데, 뚱뚱한 사람을 보면 막 혀를 끌끌 차면서 사람이 음. 게을러서 그렇다. 아니면은 아. 뭔가 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는데 좀 몸집이 있는 사람이 그걸 먹고 있으면 저게 들어가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나서서 제 밥 공기를 줄여 주려고 하고 그렇죠. 그 이야기도 또 하고 싶어요. 얘기를 그래도 하고 싶었던 게 제가 다이어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 킬로 정도 뺐던 경험들은 늘 있기 때문에 음, 또 제가 일하는 업계에도 다이어트를 꽤 많이 해서 그쵸. 제가 일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진료 과목이었고요. 저는 비만하지만 누구보다 자신 있는 분야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제 친구들이죠. 제가 아는 원장님들도 제가 알기로는 평생 너무 날씬해서 늘 보약을 달아 먹고 살지 다이어트를 평생 안 해본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도 다이어트 진료는 하시더라고요. 또 그들 눈에는 또 그 일반적인 사람들 눈에는 이제 '날씬한 원장님이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비만한 사람이 사실 살 빼는 법은 더 잘 압니다. 네. 이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네, 그 중요한 얘기를 좀 듣고 싶습니다.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비만한 사람한테 혀를 챈다든지 뭐 네네네. 지금도 뭐 제가 "아 나 비만한 내가 너무 싫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싹 트인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비만해서 스스로가 싫으면 살을 빼면 되지 않아? 음, 왜 혼자 스스로 그렇게 미워하고 있어? 살을 빼면 되잖아. 뭐 너무 게을러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해결책이 있는 거고요. 음, 비만이라는 게 '움직여서 살을 빼고 안 먹고 살을 빼면은 해결될 것 같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비만한 내가 싫어 가지고 살을 빼본 입장으로서는 다이어트를 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어렵거든요. 그쵸. 그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저를 찾아올 정도의 다이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먹는 걸 좋아한다 말씀을 드려요. 음, 근데 먹는 걸 애초에 좋아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막 살이 한 번 다이어트하고 나면은 더 이상 먹는 게 싫어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쵸, 그쵸.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먹으면 당연히 살이 찐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힘들게 뺀 살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비만이 될까 봐 해서 살이 쪄가는 스스로가 싫어서 더 강박적인 디스포리아가 된다든지
오히려 막 음, 비만한 사람을 봤을 때 왜 노력을 안 하냐라고 더 공격적인 사람이 되신다든지 오히려 속식장애로도 또 빠지실 수가 있어요. 음, 왜냐면 그 다이어트 된 그 날씬해진 몸을 더 유지하고 싶으셔서 막 굶는다든지 또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 받아서 또 드신다든지 음, 아니면 또 그런 보조제들 있죠. 설사하게 하거나 아니면 그쵸. 구토하게 하거나 이런 네, 약물들을 남용하셔서 계속 그 먹었던 것들을 배출하려고 하시는 경우들도 가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디스포리아의 다이어트가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비만에 대한 불안, 공포, 미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봐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이런 건 스트레스잖아요. 나쁜 그쵸. 감정이니까. 근데 스트레스가 쌓이면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얘기를 하면 교감신경이 항진돼요. 거기서 음, 이상이 생기면 불면이 오고요. 또 소화불량이 오고요. 또 이렇게 되면 대사도 떨어지고요. 또 자지도 못하는데 자도 피로도가 해결이 되지 않고 음, 또 이런 것들이 교감신경 이상이 쌓이면은 부신피질 호르몬 저하증이라고 해서 뭐 더 면역이 떨어지고 오히려 음, 뭐 정신과적 또 부인과적 또 내과적 이런 질환들이 생기실 수 있으면서 비만도 더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악순환. 또 음, 악순환이죠. 그리고 네, 소실장애까지 있으면 영양학적으로도 당연히 건강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쵸. 저희가 다이어트를 한다는 것보다 일단 이거에 대한 인지, 내가 비만한 내 스스로가 싫구나라는 음. 거를 알아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 좀 제가 비만해서 싫다라는 느낌보다는 무거워서 못 뛰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최근에는 네, 음, 한약을 좀 두 종류 정도 먹어봤어요. 근데 하나는 마황이 들어가 있어서 운동하는 효과를 만들어주는 약이었고, 네, 하나는 식욕을 많이 떨어뜨려서 안 네, 먹어도 그렇게 음식을 찾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음, 약이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사실 많이 먹지를 않아요, 원래. 그리고 지금 살이 찐 원인은, 먹어서 찐 게 아닌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이건 아무래도, 아까 전에 언급하셨던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뭔가 여러 네, 가지가 고장이 나고, 수면도 불편하고,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빠지는 것 같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맞아요. 드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한의원에 가서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면, 주님 입장에서는 이제 조언을 해주실 텐데, 네. 어떤 방향으로 해주시나요? 레소프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왕이라고 해가지고 대사율을 높여놓는 약과 사실 마왕은 대사율도 높여놓기도 하고 식욕을 억제시키기도 해요. 되게 그쵸? 필요한 약이고 잘 쓰면은 정말 좋은 효과가 나기도 하고 이 마왕을 먹으면 추운 게 사라져요. 그 에너지를 더 올려놓고 이 제가 이 오한을 느끼는 거에 대한 따뜻함을 주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음, 저는 이 마왕이 들어간 한약 다 보조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이게 물론 마왕을 써서 치료가 되는 질환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비염약이라든지 뭐 음, 감기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치료가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이제 현대적으로 우리가 다이어트 약으로 마왕을 쓰는 거는 그 그렇죠. 질환에 쓰는 게 아니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처방되는 한약들은 다 보조제라는 개념으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 하는 환자나 그 대상, 뭐 고객이라고 할 수도 있죠. 그분들이 원하는 니즈에 도달하기까지 도와주는 보조제라고 음, 저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이제 지금 레서프님처럼 다른 원인들이 많잖아요. 네, 뭐 스트레스라든지 잠을 못 자는데 또 뭐 다른 그런 힘든 것 때문에 이제 그런 정신과 약을 처방받는다든지 이런 그쵸. 거가 다 이게 겹쳐져 있으면 사실 살을 빼기가 매우 매우 어려워요. 지금 이 마왕이라는 약을 먹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이런 분들은 오히려 뭐 제가 여기 또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스트레스 또 뭐 교감신경이 높아져 있거나 이제 오히려 이제 너무 그 기간이 오래돼 가지고 더 교감신경이 너무 오래 항진돼 있으면 떨어지거든요. 그것들이 다 깔려서 오히려 더 처지고 하는 것들을 몸을 좀 복귀해 놓을 수 있는 진짜 치료 한약을 드시는 게 더 맞다고 말씀을 어, 드려요. 네, 마왕이라는 약재를 다른 데 붙여서 쓸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내가 필요한 한약에다가
마왕을 조금 넣어서 먹으면 그걸로 약간의 신진대사율이 높아지면서도 다이어트 효과가 있으면서도 내가 필요한 사실 저희가 순환이 잘 안 돼서 다들 아프다고 한의원 가면 맨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이 순환이라는 게 두루뭉실하게 말씀드린 거고 사람마다 순환이 되어야 되는 방향은 다르거든요. 뭐 아래로 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땀으로 빼야 되는 사람도 있고 뭐 어, 아니면 설사를 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다양한 경로가 있잖아요. 네. 아니면 마음처럼 뭐 신진대사율을 높여줘서 배설을 시켜야 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개인별로 이제 제가 여기선 벡터라는 말을 쓰고 싶은데 그 방향이 부족해진 방향의 에너지를 더해주는 한약을 에다가 이제 그런 약재를 넣으면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로 인한 불면, 우울, 또 뭐 포금하거나 야식하거나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아니면 또 제가 아는 레서뿐이처럼 너무 운동을 많이 해서 진을 뺀다든지 어, 이런 경우에 이렇게 가뜩이나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한테 체중 감량을 해야 한다는 스트레스까지 더 주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음, 드는 거예요. 저한테 오셨던 분 중에도 이렇게 좀 힘드신지 정신과 약을 진짜 오래 드신 분이 계셨어요. 워낙에 또 잘 감량이 안 돼서 저도 이제 주변에 이제 저보다 더 많은 다이어트 약을 처방하는 정말 전문적인 한의원에서 일하는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통계적으로 잘 안 빠진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저는 오히려 그분한테는 정서적 지지를 더 많이 해드린 것 같아요. 굉장히 음. 방법이 F적이네요. 예, 그쵸. 제가 할 수 있는 처방은 최선을 다하지만 결국에 그 사람이 필요한 건 정서적 지지다 생각을 오, 해가지고 그렇구나. 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레서풍님이라고 한다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런 다이어트에 좋다고 하는 약들을 처방하기보다는 한방 정신과 약들도 꽤 도움이 되는 게 많거든요. 오, 그래요? 한의원에 가장 많이 찾아오는 그런 질환 중에 하나가 화병인 만큼 화병이 제일 많죠. 네. 네, 화병도 많죠. 화병이 많은 만큼, 그런 정서적인 그런 것들을 또 도움을 줄 수 있는 약들이 많아서 오히려 그것부터 하자고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음, 그거가 또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순환이 잘 되고 하면은 또 잘 움직이고 또 한약 중에서도 부종에 관련된 처방을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도 사실 좀 예민하시고 대사율이 좀 저하되기 쉽고 또 뭐 어지럽다고 한다든지 뭐 까딱하면 잠 잘 안 온다고 한다든지 하시는 음, 분들이 있어서 몸의 순환을 도와드리는 한약을 먼저 드셔보시라고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약 먹으면서 운동만 조금 해도 순환만 잘 되고 운동만 좀 잘해도 체중 감량이 조금은 되실 수 있거든요. 아까 F적 사고로 돌아가자면 그 분한테는 스트레스 받고 또 먹고 저한테 와서 살을 이러이러해서 빼지 못했다라고 이제 또 자기를 자책하고 아이고. 이런 분이셨기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말자라고 맨날 얘기를 음, 했어요. 우리가 즐겁고 맛있게 먹었으면 음, 그냥 먹길 잘했다 생각을 하고 음, 그 다음을 생각하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쵸. 정말 F적 사고죠. 근데 이거는 막 맛있으면 0칼로리 이런 건 아니고 괜히 이미 저지른 일을 다시 되짚으면서 더 스트레스 받고 또 스트레스 받으니까 또 폭식하고 또 그런 건 하지 말자라는 음, 말이었고요. 다이어트 하시는 중에 저는 나를 위해 좋은 것들을 많이 해주라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사실 맛있는 걸 먹는 걸 좋아하는 게 그게 재현이 되게 쉽고 당장 막 그런 배달 앱으로 뭐 시키면 20분 만에 오잖아요. 먹으면 네. 맛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게 먹고 하려는 게 사실은 그게 가장 빠른 행복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근데 그것들은 진짜 우리가 아는 맛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럴 때는 다른 취미를 찾아보시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음, 좀 이게 먹고 싶은 거에 대한 욕구를 좀 자제하고 다른 것도 재밌어 하고 또 내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 중에 다이어트까지 하라 그러면 너무 괴롭잖아요. 음, 근데 막 먹는 걸로 해결을 할 수 그러니까 차라리 나를 위해 더 좋은 걸 해주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치킨이나 야식 먹거나 그런 돈으로 나에게 꽃을 사준다든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좀 더 나랑 친해져 보는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말씀드려요. 네, 전 체육관에 갑니다. 체육관도 좋죠. 좋은데 너무 많이 운동을 해도 사람이 진이 빠져가지고 음. 수만할 에너지까지 뺏기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뭔가 다 쓰지 않으면 덜 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서 음, 이게 좀 문제인 것 같아가지고 요즘은 좀 덜 하거든요. 네. 그랬더니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기운이 남아있으면 기분이 안 좋아요. 에너지를 많이 쓰신다라는 생각은 있었어가지고. 아, 좀, 예, 작작하라는 소리 정말 많이 들었고. 아니, 샌드백 걷어차다가 발등 불어먹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특히 좀 열 많으신 분들이 그러던데. 네. 불면도 쉽게 오고요. 에너지를 다 쓰지 않으면 잠이 안 온다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그 에너지를 다 쓰는 것 자체가 몸을 더 달아오르게 하는 거거든요. 저희가 합리학적으로 허열이라고 하는데, 네. 이게 허하면 오히려 열이 난다는 뜻이에요. 네네네. 이제 너무 본인한테 있는 에너지를 다 써버리시려고 하시는 경향이 있는 사람들은 이 허열 상태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러면 이 허열 때문에도 또 잠이 안 오고 여기저기 아프고 이게 허열이 이제 사람을 되게 건조하게 만들기 쉽기 때문에 음, 우리도 관절액 이러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을 다 마르게 해서 또 몸을 음,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음. 돌려 돌려 좋은 말로 자제하시라 말씀드립니다. 네. 결론이 작작해라네. 맞아요. 아,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막 뭐 혼자 알아서 이렇게 체육관으로 달려가는 사람 말고 대부분의 네, 경우는 운동을 즐거워하시긴 해도 무리한다까지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이 계시지는 않을 테니까 네. 일반적으로 움직이시는 분들을 위한 조언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운동을 하는 분도 없으세요. 진짜요? 보통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문지 해가지고 이제 일주일에 운동을 몇 번 하십니까? 이러면은 거의 1시간 걷기 이렇게만 선택을 해주시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서 오히려 운동을 막 너무 많이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보조제 먹을 거면, 그러니까 저희 약을 먹을 거면은 운동을 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이게 약이 신진대사율을 높여놓기 때문에 음, 그것도 꽤 세거든요. 네. 그 운동하는 상태에서 약까지 먹으면 그럼 에너지 더 많이 쓰잖아요. 음, 근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보조제를 평생 먹을 게 아니니까 그쵸, 그쵸. 이거 약을 안 먹게 되면은 누군가 또 몸에 에너지를 태워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운동을 하시라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이어받아서 대사율을 이어가시라. 막 운동을 막 이미 너무 빡세게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그렇군요. 오히려 좋다. 운동 안 하면 오히려 좋다. 라고 말씀을 음, 드리고,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 이제 90%의 운동을 안 하고 먹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보통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쪄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군요. 엄청 날씬하고, 못해 마른 친구들은 물론 되게 로또를 맞아가지고 잘 먹는 친구도 있지만 못 먹는 사람이 꽤 많아요. 그들이 못 먹는 이유도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 뭐 신체적 구조가 그들이 먹게 내버려 두지 않아요. 우리 뭐 흉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늑골 각이 있는데 네. 보통 그분들은 그 각이 매우 예각이기 때문에 그 위가 눌려요. 먹을 그래서 수가 위가 퍼지, 없네요. 네. 네,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그렇게 마르시고 각이 되게 예각이신 분들은 아무리 위가 탄력이 있는 애여도 늘어날 수가 없어요. 물리적으로. 아, 그래서 저를 만나러 오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번 본인의 배 위에 이렇게 각을 만져보시면 두 개의 사이가 되게 넓다라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행복한 분들이네요. 아, 그쵸. 먹을 수 사실 되게, 있다. 네. 먹을 수 있죠. 음. 소화력이 받쳐주고 먹을 수 있다. 다른 비유를 하자면 이런 분들한테 되게 배터리가 큰 사람들이라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좋죠. 전 좋은데. 그쵸. 네.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있다. 음, 사실 말씀을 드려요. 이제 다른, 이제 뭐 회사나 다른 부가적인 스트레스 때문에 마음이 각박해지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태생적으로는 남들보다 체력이 좋아서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요. 음, 근데 안타깝게도 이런 분들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살이 찐다.
보통 환자분들이 오시면 이것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 같아요. 너무 슬퍼하지 말자고. 우리 너무 슬퍼하지 말자. 우리가 이렇게 살이 찌는 체질로 태어난 거는 다른 좋은 장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아니, 저는 그래서, 소화 기능 자체가 약해지고 위장에 네. 문제가 좀 많아가지고 잘 드시는 분한테 한 번은 트윗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소화 기능 자체에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다라고. 맞아요. 내 장기 하나는, 남들보다 월등히 뛰어나다.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체질이신 분들이 근데 뛰어나긴 한데 질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음, 워낙에 능력이 좋다 보니까 그게 과부하에 걸려서 잘 안 되고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그 운동 잘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워낙에 운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근육들이 짱짱해가지고 그 관절이 닳고 있는 걸 맞아, 모른다든지. 맞아, 맞아. 예. 그런 것처럼 이분들도 본인 몸이 잘 안 굴러가고 있다는 거를 잘 모르세요. 체력이 좋기 때문에. 음, 다이어트를 하기 위한 90%의 많이 안 아프고 운동 많이 안 하는 사람들의 쉽고 빠른 방법은 네 가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제 저한테 그런 다이어트 관련된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첫 번째는 채소분을 빼자고 말씀을 드려요. 우리가 채소분이 먹으면 찌거든요. 우리가 밥을 잘 안 먹잖아요. 네, 굶잖아요. 그러면 채소분이 쭉쭉 빠져요. 네,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나 뭐 다이어트 해보겠다고 한 3일 굶어본 적 혹시 있으세요? 네, 있습니다. 그때 몸무게가 막 쑥쑥 빠지지 않으세요? 몇 킬로 정도 빠르게 빠졌고, 그 다음에 바로 케토지닉 다이어트로 들어갔죠. 잘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저도 20kg 뺐어요, 그때. 보통 그렇게 3일 빠지면 빠지는 무게들이 다 체수분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3일 하고, 나 좀 다시 몇 킬로 빠졌으니까 먹어도 되겠네 하고 다시 이제 왕 먹으면은 다시 다 돌아오거든요. 마법처럼. 어, 그게 채소분만 빠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채소분을 빼자. 음, 채소분을 빼야지 이제 그 뒤에 작업이 음,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가 제가 탄수화물을 좀 제한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네. 근데 이게 탄수화물 아예 먹지 마. 이게 아니고 단당류랑 정제 탄수화물 드시는 걸 드시지 말라 말씀을 드려요. 어, 빵, 흰쌀, 과일, 또 뭐가 있죠? 설탕 이런 것들을 드시지 말자 말씀을 음, 드리고 드시려면은 현미나 뭐 고구마나 좀 더 단단한 재질의 탄수화물을 드셔서 소화가 더디게 하자고 말씀을 드려요. 네네네. 아예 안 먹는 건 아니고 적게 먹을수록 좋다 이렇게 어, 말씀드리고요. 네. 네. 근데 이러면 꼭 물어보시더라고요. 뭐 과일은 먹어도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과일도 안 먹고 사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과당은 최악이죠. 한국인들이 가장 탄수화물이나 당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사실 과일이기 때문에 네. 특히나 어머님들은 다들 밥 다 먹고 밥에 국 말아 먹고 다 먹고 그 다음에 과일 드시잖아요. 이러면 이제 탄수화물 폭탄을 맞으시기 때문에 오히려 만약에 정말 정말 과일이 먹고 싶으시면은 식사 초반에 먹으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때문에 먼저 먹어라. 어, 그래서 먼저 혈당을 올려라. 라고 말씀드려요. 네, 세 번째가 나트륨 섭취를 자제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정말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아니요, 먹을 수는 있어요. 먹을 건 많아요. 맛이 없어요. 맛이 없죠. 네. 네, 맛이 없죠. 근데 이 나트륨 섭취를 자제하라는 이유도 뭐냐면 다시 소금을 먹으면은 다시 체수분이 오르니까 그쵸, 그쵸. 최대한 빨리 이게 쉽고 빠른 길을 가고 싶다면은 일단 나트륨은 많이 먹지 말자. 나트륨 먹으면 음, 입맛도 돌아가지고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드시지 음, 말자 말씀을 드리고 이제 네 번째가 제일 행복한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백질을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육 손실을 최소화하자. 저도 그래서 근손실이 무섭습니다. 네, 체지방만 태우고 우리 탄수화물과 뭐 이제 지방이 한 체지방만 태우고 단백질은 계속 채우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음, 이것도 막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람한테 다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고 거의 오시면 그분의 인바디나 우리 체성 부분을 보고 필요하신 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체지방은 되게 많은데 근량이 별로 없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단백질을 많이 드시라고 해요. 음, 오히려 근데 이런 분들이 또 은근
체수분도 별로 안 높으신 경우들이 있어요. 음식도 별로 그래요? 안 짜게 드신다고. 음, 네, 이런 분들은 조금 제가 체수분 빼자 하거나 너무 그런 식이 제한을 해버리면은 어지럽다고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음, 오히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하시라고 말씀드려요. 그것도 운동도 물론 유산소 운동도 좋지만 어느 정도 근력 운동도 도움된다 웨이트 해서 하셔야죠. 당장 그 웨이트도 장단이 있는 게 어느 정도 무게가 넘어서시는 분들은 웨이트를 추천드리진 않는 것 같아요. 네, 관절에 더 무리가 가면 그쵸. 네, 관절은 저희가 바꿀 수도 없잖아요. 네, 네. 아니, 네, 사실은 쉬운데요. 쉬운데 어려워요. 그쵸. 음. 원래 어려워요. 슈님 입장에서 저한테 네, 추천하시고 싶은 방법은 일단 채수분을 빼자. 그쵸. 인가요? 네, 네. 아, 그렇군요. 체수분을 빼지만, 일단 나트륨을 제거하시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한 거 봐서는. 네, 제가 좀 짜게 먹는 편이긴 합니다. 근데 무엇보다 약물들이 좀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많을 것 같다 네,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쵸. 네, 네. 그래서 최대한 좋은 생각, 나를 음, 사랑하는 생각, 이런 스트레스 최대한 안 받으면서 단백질과 짠 거를, 단백질은 잘 드시고, 짠 거는 덜 드시면서 행복해지자라고 말씀드릴 것 같아요. 슈 선생님 너무 F적이에요. 응. 하우투가 없어. 어떻게 해야 되지? 하트 다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행복한 생각을 하자, 뭐, 네. 스트레스를 관리하자, 이거에 대한 하우투가 없는 거죠. 아, 저한테는. 아, 저는 지금 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떻게 네. 그렇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나랑 더 친해지게, 뭐,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좀 더 찾아본다든지. 그러게요. 근데 이것도 되게 말씀하신 대로 하우투가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의사들이 다 네. 그렇지 않나요? 하우투가 없지 않아요? 그쵸. 네. 네. 근데 저희 앞집에 계시는 한의사 선생님은 네. 남자분이신데, 50대 남자분이신데, 아까 뭐 정서적인 지지를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거를 되게 짧고 명쾌한 한마디로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어, 느낌상. 음, 어떻게 말하셨는데요? 잠을 잘 못 자고 있고, 뭐 지금 조금 상태가 안 좋다라고,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는데, 뭐 회사 때문에 네. 스트레스 받고 있다 그러면, 뭐 그런 나쁜 놈들이 다 있어. 이렇게 딱 한마디를 하면 편들어주는 것 같잖아요. 그쵸. 그러면 또 웃어요, 제가 한번. 그러고 이제 침 맞고 나오고. 그리고 나면 기분이 조금 나아지긴 해요. 뭔가 하루에 오늘의 미션을 한 가지를 한 것 같고, 침 맞고 음. 왔다. 뭐 이런 미션을 하나를 달성을 한 것 같고, 좀 나아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저는 그래서 만났던 한의사 선생님들이 다 좀 정서적으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쵸. 한의사 선생님들이 또 사람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 그쵸? 촌철살인을 많이 하세요. 그 슈님이 여러 사람을 많이 만나보고 또 다이어트에 대한 조언을 많이 해주시는 분의 입장으로서 디스포리아를 겪고 있는 분들한테 어떤 조언이나 응원을 해주고 싶으실까요? 쉽고 빠른 길이 있지만 그래도 절대 다이어트는 한 번에 끝나지 않습니다. 미워하지 말고 더 사랑해 가면서 아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지? 누가 날 사랑하냐? 저는 ENTJ입니다. 슈퍼T, 파워T예요. 제가 다짐을 하고 있는 건요. 몸은 온전히 내 거예요. 좋든 싫든 고쳐가면서 보강해가면서 죽을 때까지 써야 하죠. 그래서 제 몸을 미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몸을 잘 살펴주고 보듬어주기로 해요. 그리고 슈님 말씀처럼 나를 더 사랑해주자, 아껴주자. 이것도 같이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